수술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임플란트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만 환자분 수술하는 도중이나 시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최소화돼야 돼. 그래야지 그게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ISI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그 경험이나 테크닉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특수 주사기도 필요한 거잖아요. 혹시 비용이 더 비싸진 않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측방거상술에 솔직히 조금은 더 높게는 측정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측방거상을 절대 안 하냐? 아니, 저도 하기도 해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이 찢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직거상으로는 절대 그 막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리페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측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 뼈가 종이장처럼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측방을 해서 먼저 이식을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 이런 경우라면은 측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제가 통계 내봤을 때 1년에 2%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명에 저희가 거의 980분 이상은 거의 저는 그걸 하고, 아주 간혹 정말 필요한 경우는 저도 합니다. 1년에 몇 케이스는 해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저는 지향을 하고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제 IS 기법을 하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측방거상술이 대부분의 병원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측방거상이랑 수직거상 그 치료 방법에 따른 통증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잇몸을 절개하는 것과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환자분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도 그 통증의 정도 차이가 큰가요? 통증은 주관적이라서. 근데 그거보다 붓기는 확실히 달라요. 예. 붓기와 하고 나서 또 멍이 드는 거는 측방에서는 대부분 따라오고 수직에서는 거의 부을 일 없어요. 거의 부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상악동 거상술 할 때 위험한 요인 같은 건 있나요? 상악동은 다른 부위보다 항상 감염에 예민해요. 그래서 측방을 하던 제가 하는 수직거상을 하던 안에 상악동 안에 어떤 염증 요소나 인자가 있으면 감염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측방에서 조금 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측방할 때 우리가 혈관이 지나가요. 꽤 큰 혈관이. 이게 터지면 이거 지혈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측방이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아이스는 뭐 그런 출혈 위험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측방은 좀 수직거상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뭐 수직거상하는 독에서 뭐 절대 뭐 위험 인자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후에 환자분께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악동 거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간혹 그 코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에서 상악동과 코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악동 안에 출혈이 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채기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이 압에 의해서 그 얇은 막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채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보통 코피 나시면 코를 풀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 그 빨대로 뭘 빤다든지 쪽빨면 또 음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하시는 게 한 2주 정도는, 시술 후 2주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상악동 거상술 실제로 치료한 환자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분, 이거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한 15년, 10년 훨씬 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4mm 미완이면 측방거상술을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제 환자분 중에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또 임플란트에서 신뢰도가 되게 낮은 게,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또 하필이면 또 신경 섬 손상이 오신 거예요. 위턱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또 뼈 조건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상악동 측방 이식을 해야 돼요. 와, 내가 이 교수님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내가 측방 이식을 한다. 이거 왜냐면 그 측방 이식은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실제로 예전에 이제 뭐 칼디올로기나 이비인후과에서 했던 수술 중에 비슷해요. 그 개념이 비슷한데, 내가 그 이비인후과 교수님의 상악동을 건드린다,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특히 측방을 한다? 치과 의사가 이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교수님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니고요. 제가 뼈 모자라는 거 조금 밑에서부터 그냥 뼈 좀 이식이 할 거예요. 여기를 건드린다, 난 얘기를 차마 못했어요. 그분한테도 내가 이제 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잘 됐으니까.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젊은 여성 환자였어요. 뼈가 2mm도 안 돼요. 딱 치아 하나만, 예전에 브릿지를 했던 부위였던 것 같은데 그 부위 하나만 뼈가 너무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환자가 이제 여러 병원을 다녔던 거야. 근데 어떤 데서는 안 된다, 그냥 브릿지 해라. 대학병원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신 마취를 하고 엉덩이에서 뼈를 떼서 거기다 이식을 하고 수술 한 3번 정도 해야 되고, 와서 막 그 얘기를 하시더니 막 우시는 거야. 나 이거 임플란트 하고 싶은데 아니 전신 마취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분은 딱 절개도 안 할 수 있는 케이스였어. 절개도 안 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술 10분이면 끝내드린다. 그 환자분이 벌써 10년 넘었네. 거의 10분 만에 끝내드려서 환자 깜짝 놀랐지. 이거 뭐 전신 마취하고 수술 해보는다는 그러고 6개월 만에 딱 올려드렸어. 그때 그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도 자신감. 이게 정말 좋은 수술이다. 아, 이게 정말 좋은 수술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수술을 많이 변화시켰던 두 분이지.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게 무서워서 임플란트를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또 안 된다고 진단을 받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없으면 만든다. 만들 수 있고 물론 초반 구성들 깔끔하게 잘하면 사실 많이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조금은 환자들이 힘든 수술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수직 거상으로 환자분들 좀 잇몸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악동 이식 저 별거 아닙니다. 진짜 환자분들이 제 상담하면 상악동 이식에서 정말 거부감 있으신 환자 실제 저도 진짜 많이 봬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악동 이식 절대 무서운 수술 아니고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다른 이식에 비해서 ISI로 할 수만 있다. 수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진짜 간단합니다. 환자분 끝난지도 모르고 끝나게 할 수 있으니까 상악동 이식 무서운 수술 아니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